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유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유가 온다라는 것은 이 을을 기준해서 우리가 보겠죠. 을을 기준해서 유를 보면 평관이 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간에 있는 글자를 나의 무기로 삼을 때 쓰는 것이고, 실제 지지의 묘가 무기의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의 묘는 실제로는 실무적으로 다루는 묘를 쓰는 것이겠죠. 자, 거기에 유가 왔다라는 것은 보통 육친적으로는 나를 극하는데 음양에 치우친 것으로 봐서 평관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평관이라는 것은 호랑이 출현이라는 것이죠. 즉 호랑이 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호랑이 출현하니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수, 그렇죠. 그리고 평관이라는 것은 명고이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익을 가지고 다투는 데서는 불리하고 명예를 구하는 데는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지지에 있는 묘유는 그런 뜻보다는 충의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충이라는 것은 세 가지 기운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충전 재생 스파크의 작용에 의해서 첫 번째, 없던 것은 충에 의해서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부진하던 것은 달리게 만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유형으로서 그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자, 이때에는 충에 의해서 날려버린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동 변동인데, 실제로 이 이동 변동은, 충에 의한 이동 변동은 타이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동 변동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간에 있는 을이 사용하는 유와 지지에 있는 묘가 사용하는 유의 뜻은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살적인 측면에서 이 충의 모양새를 더욱더 관찰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절지에 해당합니다. 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자, 완전히 12운성적으로 보면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끊어진 상태죠. 자, 그런데 이 끊어진 상태에 유를 기점으로 해서 유의 중반부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승의 곡선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12신살이나 개화로, 12신살이라는 것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큰 환경적 요인이 나에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개화론이라는 것은 나를 장성살로 두고서 인이면 인을 장성살로 두고서 12신살, 즉 내 주위 환경, 바로 나의 환경이죠. 그것을 볼 때 이 12신살에서 개화론을 쓰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제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옥살이라는 것이죠. 즉 옥에 갇힌 상태와 같이 굉장히 답답함을 가지고 이 세월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을경합의 기운과 마찬가지로 묘가 이 신 중에 있는 경금과 합을 해서 그 속으로 딱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죠. 그렇게 해서 꼴이 온전하지 않은 모양, 원진살이 되었었죠. 자,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유형화되었다면 깨어지는 상태로 가고, 제살이라는 것은 수옥살과 같이 이제 인내하고 좀 감내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 팔자 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삼합의 인자나 육합의 인자, 충의 인자, 형의 인자, 파의 인자, 해의 인자가 팔자 내에 있을 때, 이 유가 왔을 때, 자, 이럴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편으로 기묘일주 같은 경우는 유가 공망이 됩니다. 빌공자의 망할 망자죠. 비어 있어서 시급히 메우는 동작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두 번, 세 번 손발이 가는 번거로움을 거치더라도 이건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헛수고 효과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점도 한 번쯤 눈여겨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라는 걸 보실 때도 이런 삼합이나 육합이나 충이나 형이나 이런 기운들을 잘 유념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것들을 합에 의해서 강하게 만들었다가 또는 완전히 훼손시키는 작용, 합탄망하의 작용, 그리고 또 한편은 충에 의해서 때 이제 충전, 이동 변동시키는 상황, 타에 의한 이동 변동의 상황, 그리고 형에 의해서 그 글자의 삭감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팔자 내에 이런 글자들의 작용력이 있는가? 즉, 예를 들어서 쥐 자자를 내가 팔자 내에 쥐 자자가 있고 또는 이 유가 왔으니 예를 들어서 뱀 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토끼 묘자가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유가 온다는 것은 합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자, 이 팔자는 실제로 토끼 묘자를 쓰기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묘를 무기로 쓴다면 이 자묘형이죠. 형에 관련되어진, 즉 실무적으로 형벌을 다루는 직업 특성에서 유능한데, 자, 그런데 이런 유자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발현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 유가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유는 사와 유와 합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사를 굉장히 어떻게 크게, 그 세력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사가 또 한편으로 충하는 글자, 예를 들어서 해가 있다든지 또는 사신이 있다든지 인이 있다든지, 그죠? 자, 이런 글자가 있으면 훼손을 시키게 되겠죠. 첫 번째 작용. 자, 우리는 보기가 힘드니 일단 세 가지 글자만 가지고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가 일단은 첫 번째, 사가 강하게 되겠죠. 사의 강화. 자, 두 번째는 사가 어떻게 된다? 유와 합에 의해서 망실 작용이 온다는 것입니다. 망실 작용이 오니 사가 유를 따라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가 이렇게 원격하여 떨어져 중간에서 자묘형의 중매자 역할을 할 때는 그 능력을 잘 쓰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가 묘를 형하는 형국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즉 자가 묘를 형한다는 것이죠. 형이라는 것은 형벌, 수술, 가공이죠. 형이라는 것은 송사시비, 구설, 잡음 또는 병원에 갈 일이라든지 뭔가 목적물이나 이익물을 이제 나누어서 분배해서 내가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는 이것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또 특별한 일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유가 묘를 충한다는 것이죠. 즉 충의 작용력도 또 동반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다섯 번째 작용은 평관칠살의 작용 또한 실제로는 운에서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를 들어서 대운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대운적인 문제는 굉장히 고달파지겠죠. 또 세운적인 문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글자의 작용력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간명해서 이제 서술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유가 있다고 칩시다. 유가 있고 묘유상충의 모양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묘가 있고, 자, 이런 글자의 모양새에서 다유자가 오니 어떻게 되더라? 자, 유는 형에 관련되어진 작용력이죠. 자, 이 사람은 이 뭔가의 중간의 글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충에 의해서 역마 관련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유능한 분이었는데 이 다유자가 오니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이 관이 되죠. 평관이 됩니다. 평관칠살. 자, 이러한 피곤한 일이지만 어쨌든 충에 의한 역마 관련 직업 분야에서 유능한 분야에 이제 유능하신 분인데 이 유가 오니 유유가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유유 자형살이 발동하죠. 자형살에 의해서 즉 유 나의 직업 글자에 삭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삭감. 자, 그렇게 삭감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작용은 무엇입니까? 이 유가 다시 묘를 충하는 작용, 묘유상충의 작용. 충의 작용력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평관칠살의 작용력 또한 나에게 이런 운에서는 그대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해, 진, 묘, 예를 들어서 이런 팔자의 구성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럴 때 유가 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진유가 합을 하게 되겠죠. 육합을 하게 돼서 진의 세력력을 좀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해수를 천관을 들면 임수가 되죠. 임수가 진의 첫 번째는 임묘한다는 것이죠. 즉 해의 임묘작용.
나에게는 정인의 별도 되죠. 정인의 문서도 되고 부모, 엄마의 별도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묘 합에 의해서 작용력에 의해서 한 글자 진의 중재 역할에 인해서 이 뭔가 외교력을 가진 그러한 글자의 모양으로서 내가 직업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랬을 때 이 해가 진에 빠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글자의 상실이 오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답답함이란지 뭔가 내가 일을 풀어가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든지 예전하고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해의 인묘작용, 또 모친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해, 유가 묘를 두 번째는 충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묘유 상충의 작용에 의해서 뭔가 내가 이동 변동되어져야 될 상황들이 또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 이동 변동 상황보다는 그 이전의 작용력이 뭐냐면, 두 번째 작용력은 이 묘유가 이 육합에 의해서 끄달려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이 중재적인 역할로서 해묘가 한 칸 떨어져서 작용력을 하던 글자가 해묘 합의 작용력이 오니, 두 번째는 해묘 합에 의한 뭔가 삼합에 의한 사회적 목적물을 이루려는 합의 작용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생이나 세일가담 또는 식구가 는다든지 뭔가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문제거리를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합탐 망하라는 것이죠. 망실의 작용이 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묘유상충의 작용이죠. 즉 이동 변동인데 타이에 의해서 이동 변동되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번째는 평관칠살의 작용이 나에게 좀 이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글자가 유가 왔다고 해서 그냥 평관칠살의 작용만 해석을 해, 즉 충의 작용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지지의 글자들의 뭔가 영향력에 의해서 그 글자의 이 세기가 강해지느냐 또는 삭감되느냐 또는 없어지는 모양으로 잠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사주팔자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유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